안녕하세요. 강팀장의 보험이야기의 강팀장입니다. 자, 지금 썸네일에서 내용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100세 만기 보험 굳이 필요 없고 80세 만기로도 충분하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이 부분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전에 이야기했었던 질병진단비, 안보험 이런 내용들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선은 첫 번째로 이 내용은 굉장히 주관적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것저것 다 계산을 다 해서 보여드릴 텐데 굉장히 주관적인 내용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꼭 정답이 아님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100세 만기 안보험, 100세 만기 질병진단비 보험 굳이 왜 필요가 없느냐. 우선 첫 번째, 필요 이상의 보험이다. 실비보험과 질병진단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우선은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예전에 이제 제가 바로 이전 영상에서 보여드렸었던 실비보험은 있는데 안보험이 필요한 이유, 이 영상을 한 번쯤은 보고서 이야기를 들으시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자료를 보시면요, 80세 이후에도 암 발병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용으로만 놓고 봤을 때 80세 이후에는 왜 암진단비가 필요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이건 천천히 해보도록 할게요.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상관관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뇌혈관 질환을 한번 내용을 볼게요. 이 내용은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연령대별로 뇌출혈, 뇌경색 환자 현황입니다. 보시면은 뇌출혈과 뇌경색증 이거 두 가지만 놓고 봤을 적에 보시면은 50대, 60대, 70대 때 가장 높은 확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80대 때에도 이제 뇌경색증에 대한 발병률이 낮다라고만은 볼 수가 없는데요. 사실상 저도 이제 이 내용만 놓고 보자고 한다면은 굳이 80세라는 생각은 암보다는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선은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었던 상관관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게 무엇이었죠? 암 진단비가 있어야 되는 이유, 뇌졸중 진단비, 급성신경색증 진단비가 있어야 되는 이유, 바로 실비보험의 단점이 후불제 보장을 커버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그런 큰 질병에 걸렸을 때 아무래도 치료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80세 이후에는 치료 비용이 덜 들어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무엇이 문제냐면은 80세 이후에 중대 질병에 걸렸을 때, 3대 질병에 걸렸을 때 치료 비용이 덜 들어가느냐, 꼭 덜 들어간다기보다는 치료를 못 받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정상적인 치료 자체를요. 왜냐?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수술이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의사의 실력? 물론 중요하죠. 의료과학기술의 발전, 이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환자의 컨디션입니다. 환자가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컨디션이 되느냐, 수술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하느냐, 건강하다고 하면 좀 애매모호하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정도의 컨디션이 되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는 80세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컨디션이 안 좋아서 수술을 못 받게 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굳이 따지자면요, 70세가 넘어가면서부터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컨디션이 적어지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60세 때 암에 걸리시는 분과 70세 때 암에 걸리시는 분과 80세 때 암에 걸리시는 분과 같은 암이라고 할지라도 수술을 권장하는 경우들이 있고, 수술을 안 하고 항암 치료로 들어가신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는 물론 암의 크기 아니면 발전 단계 그 부분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아무래도 환자분의 컨디션인데, 환자분들이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수술 받을 수 있는 컨디션을 맞추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실제로 가장 위험한 수술이 무엇일까요? 가장 위험한 수술을 폐전이 수술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의료과학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폐전이 수술을 최대 75세까지는 받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거는 환자분들의 환경과 컨디션에 따라서 다 틀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이야기하자면은 80세 이후에는 수술이나 그런 특정 치료를 받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80세 이후로는 실비만으로도 충분하다 라고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가 상승률에 대해 이제 금전값어치가 하락하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실비의 경우에는 전환 상품으로 물가 상승률 커버가 가능합니다.
우선은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이 부분을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35세 남성과 35세 여성 그리고 각 3대 질병 진단비를 각각 3천만 원씩 설계를 하고 소외감 같은 경우에는 1천만 원을 설계했을 경우의 보험료를 보여드립니다. 우선은 35세로 설정한 이유는 보통 40대가 넘어가신 분들은 기존에 있는 보험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그 납입 기간이 굉장히 길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굳이 100세까지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까지 유지한 보험 상품이 있는데 이거를 굳이 해지하고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거가 문제가 가장 크거든요. 물론 이제 보완한다고 상품을 추가적으로 가입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제 핵심적인 내용은 100세 만기 굳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35세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20대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 20대든 30대든 40대든 결과는 비슷합니다. 자, 35세 여성부터 우선 계산을 해볼게요. 80세 만기로 3대 질병을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입을 했을 경우 37,720원이 나왔고 100세 만기에는 51,360원이 나왔어요. 총 금액이요. 그러면 20년 총액을 납입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905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나오게 되고 100세 만기 시에는 1,232만 원 이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차액이라고 하는 게 매월 13,640원씩 내게 되는데 총 납입이 327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봤을 적에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인 경우에는 조금은 아주 조금은 고민을 해봄직합니다만은 문제는 남성분입니다. 남성분의 경우 아까 전대로 이제 계산을 하자면은 80세 만기 시 총액이 49,020원, 100세 만기 시에는 71,050원. 그러면은 이 매월 22,030원씩 총 납입을 528만 7,200원을 한다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당장 보장을 더 받겠다는 게 아니라 80세 이후 20년을 더 보장받기 위해 납입하는 보험료가 자그마치 528만 7,200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볼게요. 여기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요. 이만큼 내고서 그러면 3천만 원 받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3천만 원을 받는 기준이라고 하는 게 볼게요. 첫 번째는 80세 이후, 지금 당장 보장받겠다는 게 아니라 80세 이후에 보장을 받겠다는 것. 그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3천만 원이 이분이 80세 이후가 되면은 4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겠죠. 그럼 물가 상승률 대비 금전 값어치가 굉장히 떨어질 겁니다. 이거를 계산을 해볼게요. 45년 이후 3천만 원에 대한 금전 값어치입니다. 매년 물가 상승률을 약 3%로 적용을 했어요. 그럼 3%가 공리로 붙겠죠. 그러면 45년 이후에는 가치 환산이 25.97%입니다. 그러면 현재 3천만 원이 그때가 되게 되면은 물가 상승률 대비 금전 값어치가 현재 금전 값어치로요. 779만 321원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즉 지금 당장 매월 22,030원씩 총 528만 7,200원을 납입을 했는데 물가 상승률로 인해서 받는 금액의 가치는 779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험료 금액과 이제 납입 보험료의 차액이 25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볼게요. 500만 원을 500만 원 우린 더 내고 있어요. 500만 원을 더 내는 대신 나중에 3대 질병을 받으려면은 500만 원 더 줄게, 이게 아니라 반인 250만 원 주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물론 지금 납입하는 보험료가 528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뭐 이것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복리로 물가상승률 계산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저도 제가 이제 그 부분을 계산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안 한 게 아닌데 계산을 해본 결과 여기서 400만 원 밑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쨌든 400만 원 이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400만 원 더 낸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시면은 700 얼마가 779만 원이 나왔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30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250이나 300이나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라고 본다고 한다면은 볼게요. 제가 여러분들께 저한테 100만 원을 지금 당장 주세요. 그리고 80세 이후에 암이나 뇌졸중, 구성신경색증 진단비 중에 하나라도 걸리게 되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걸리게 되면은 거기에 50% 더해서 150만 원 드릴게요. 안 걸리면은 그 돈은 제가 갖겠습니다. 누가 돈 주겠습니까?
여러분들 돈 주시겠어요? 저라면은 절대 주지 않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두 개는 받아야 돼요. 80세 이후에 암 하나 걸리는 것도 암 하나 걸리는 거는 걸릴 수도 있겠죠. 아까 전에 확률표를 봤으니까요. 근데 암, 뇌질환, 심장질환 이 세 가지 중에 두 개가 걸린다? 굉장히 쉽지가 않죠. 왜냐? 80세 이후에는 사실상 암으로 인해서 암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생존 가능성이 그렇게 많이 높지가 않습니다. 물론 뇌질환, 심장질환도 마찬가지겠죠. 즉, 두 개 받는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전에 여성분들 것도 자료를 볼게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 총 납입이 327만원 요 정도다 라는 거죠. 그러면 여성분의 자료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부터 말씀드려볼게요. 그럼 여성분들은 차이가 거의 안 납니다. 그럼 지금 무슨 말이냐면 3대 질병 진단비 중에 하나라도 받으면은 얼추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남성분들은 우선 80세 이후로의 질병 진단비는 전혀 무의미하고요. 보험료를 더 내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무의미하고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무의미한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근데 아까 전에 첫 번째 이야기했던 바로 상관관계, 질병 진단비와 실비와의 상관관계와 필요의 중요성, 서로의 균형 이런 걸 생각하자면요, 굳이라는 생각은 드는 거예요. 필요 이상이라는 거죠. 사실상 제 생각입니다. 주관적인 80세 이후로의 보험은 어쨌든 간에 남성분은 굳이 필요하지 않은 보험이고,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한 번쯤은 생각은 해볼 만한 그러한 보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내용이 어떠셨나요?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라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강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